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상법 보험편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공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공부 원칙 바로 뭐냐면 법조문을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상법 보험편의 법조문이에요. 그것을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도 올려드릴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상법이라고 치시면 법률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법 4편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보험편입니다. 그래서 일명 보험계약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렇다면 왜 이 법조문을 우리가 항상 옆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과목 이름이 상법 보험편이죠. 그렇죠? 즉 뭐냐면 시험 문제가 상법 보험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상법 보험편의 법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장 정도밖에 안 돼요. 장수로 하면 11페이지. 그래서 장수로 하면 5장 반이고, 거기다가 우리 손해평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 자, 그러면 자, 과목 이름이 상법 보험편이고 이 보험편 법조문에서 다 어차피 시험이 나온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 4장의 법조문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내가 그러면 떨어질 수 있을까? 불합격할 수 있을까? 자, 1차 시험은 어때요? 1차 시험은 우리 절대평가죠.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이 4장을 다 외우고 있으면 불합격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법조문을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넣고 이해하고 그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무엇을 도와드릴 거냐 하면 바로 그 법조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든 간에 구조와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법보험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법보험편 역시 이 구조와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상법보험편의 법조문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깨달으시면 사실 암기는 자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절대 쉽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조와 원리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상법보험편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넣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매년 수험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풀어본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라고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중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내가 출제를 한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풀어본 문제와는 다른 좀 더 새로운 어떤 표현으로 해서 내가 못 본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중요한 건 실제 시험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것도 이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 깨닫고 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울시의 지도가 그대로 이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가장 뭐 빠른 길을 아니면 직선상의 빠른 길을 아니면 버스 타고 갔을 때 빠른 길을 뭐 설명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 아무리 루트가 복잡하게 하든 다른 어떤 새로운 표현 방식을 쓰든 문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 서울시의 지도가 다 있는데 문제를 보고 이게 뭐지라고 잠시 문제를 해석하는데 잠깐 고민을 할 뿐이지 결국에는 풀어낸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 강의 과정에서는 일단 이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법조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잘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1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 초반이니까 시험이 많이 어렵나요? 그다음에 공부하는데 뭐 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보면 이 손해평가사는 다행히도 난이도가 아직까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과목, 이 상법보험편이라는 같은 과목을 1차 과목으로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험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뭐 사례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판례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손해평가사는 아직까지는 시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발전해왔던 시험의 어떤 스타일, 문제 스타일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 손해평가사 상법보험편의 출제 경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 강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석된 경향들을 가지고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문제 푸실 때 모의고사 푸실 때나 이럴 때 제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는 뭐 다 중요합니다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것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이 특히나 이 손해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사실은 직장이 이미 있으시거나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일이 따로 있으시고 그 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학생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학생분들이라고 요즘에 뭐 시간이 많나요? 아니죠. 오히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몰입을 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다 쓸 수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등, 2등, 3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 정도 소양은 갖춰야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효율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제 이 공부 방법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처음에는 이 구조 원리를 깨닫는 게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어렸을 때 이 보험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자격 공부를 해봤었고 일할 때도 자격 공부를 해봤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힘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특히나 보험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냥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이거를 알고 나면 정말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용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 원리를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그걸 정말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쉽게 해드릴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보험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봐도 보험이란 이런 거구나부터 시작해서 법조문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다? 내가 구조 원리를 깨닫겠다. 그래서 상법 법조문을 정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넣겠다.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이 다 끝나도 내가 이제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계속 이제 플러스만 될 수 있도록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불합격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으로 상법 보험편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